최단 존속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 보장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 예컨대 1년짜리 계약서 썼다 1년을 주장해도 되고 마음을 바꿔서 2년을 주장해도 되고, 근데 임대인은 야 1년짜리니까 1년 만에 나가?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죠. 그 임차인의 권리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갱신, 자동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이렇게 1개월, 근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2개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거죠. 묵시갱신, 자동갱신, 갱신 요구 이렇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2달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렇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근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6개월에서 2달 사이죠. 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나가라. 계약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보증금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거죠. 자동갱신. 자동갱신. 그 다음에 상가에는 이런 게 없는데,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한 달. 근데 20년 12월 10일부터는 다 2달로 바뀌어요. 12월 10일이 되기 전이니까 지금 1월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나 야 나가라, 올려주지 않으려면 나가라, 이 통지 하지 않았어요. 또 임차인도 한 달 전까지 나간다 소리 없었어요. 그러면 자동갱신 되는 거죠. 묵시갱신, 법정갱신, 자동갱신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법정갱신을 막겠다. 나 2년만 보장하지 더 이상 보장 안 하겠다. 그러면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해야 되겠죠? 나가라. 올려주지 않으려면 나가라. 그러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임차인도 나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야 돼. 그러면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통지해야 되죠. 나간다. 그러면 법정갱신 막을 수 있는 거죠. 반대 해석. 이러한 법정갱신 규정은 차임을 이익이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 안 한다.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하다가 법정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지났네? 그럼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내에 종료시킬 수 있는 거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종료의 효력이 생긴다. 그 임차인 마음이죠. 임대인이 나가, 3개월 만에 나가, 이렇게 얘기는 못해. 임차인의 권한이죠. 임차인의 권한. 요게 법정갱신 규정입니다. 갱신 요구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갱신입니다. 새로 추가된 갱신 요구죠, 이거. 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육주일항 전달의 기간 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2달이죠, 이거. 요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2년이 보장이 됐는데 1개월, 6개월 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버리면 다시 2년, 4년까지 보장이 된다. 근데 질문이 많죠? 질문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느냐 또는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1개월 전까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한 날에 0시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이다.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했을 때 계약 만료일이 20년 9월 30일이다. 그럼 1개월 전이라면 8월 30일 0시, 2개월 전이라면 7월 30일 0시. 다른 말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9월 30일이요. 9월 30일. 그러면 8월 29일 24시까지는 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 표시할 때 너 나가라 할 때도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죠. 또 나간다 할 때도 법정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일 전날 24시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 문자나 확실하게 하려면 내용 증명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되겠죠. 2000년 12월 10일 시행인데 이미 개정은 됐죠. 시행일은 요때로 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이 된다. 좀 전에 봤던 법정갱신 규정이죠. 법정갱신. 자동갱신되는 거. 이거는 갱신 요구하는 거죠. 갱신 요구하는 거. 이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의 차이가 뭐냐?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의 차이가 뭐냐? 예컨대 2년에 존속기간 만료.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존속기간 만료 전 한 달. 요게 2달로 개정이 되지만 요 기간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다. 또는 임차인이 나간다 소리도 없다. 요거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나 2년 끝나고 나갈 거야. 이런 식의 통지가 없다면 자동갱신 되는 거죠. 자동갱신 됐을 때는 다시 2년으로 되는 거죠. 2년으로. 그럼 4년 보장되는 거네. 자, 법정갱신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차인이 3개월 만에 종료시키고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죠. 법정갱신. 굳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굳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갱신 요건을 행사 안 하고 법정갱신 되는 게 뭐 편하죠. 법정갱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자동갱신 되잖아요. 자동갱신. 그러면 2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굳이 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아도. 아니 근데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네. 나가라고. 또는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연장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살고 싶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죠. 계속 살고 싶어. 그러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갱신 요구권. 그러면 다시 2년으로 연장이 된다. 다시 2년으로 연장이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법정 갱신이 됐어요? 4년 살 수 있는 거죠? 4년 살 수 있는 거죠? 하다가 10일 전에 나가래. 10일 전에. 하다가 나가래. 그럼 나와야 돼요. 근데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요게 2개월로 바뀌지만 갱신 요건을 행사합니다. 갱신 요건을 행사한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2년. 다시 2년. 6년 동안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하는 입장에서는요. 요거 잘 챙겨야 돼요. 잘 챙겨야 돼요. 어차피 세입자가 4년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4년까지. 아니 전에 세입자가 2년까지 보장된다 할 때 2년까지 보장된다 할 때 존속기간 만료 전 한 달에서 6개월. 요때 나가라고 해야지. 열흘 전에 나가라? 열흘 전에 나가라. 그러면 다시 2년. 4년 묶여요. 4년. 근데 지금은 6년이 묶일 수 있다. 4년이 아니라 6년이 묶일 수 있는 게 법정갱신, 자동갱신이 됐어요.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가라고 못해요. 그냥 열흘 전에, 10일 전에, 일주일 전에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 다시 2년. 특히 갱신 요건 행사일이죠. 이거는 갱신 요건을 행사했다. 그게 아니라 다시 보면 임차인이 똑똑해서 4년 살았지? 임차인이 똑똑해서 묵시갱신이 됐지? 근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갱신 요건을 행사하게 되면 6년이 묶이잖아요. 6년. 그러니까 건물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 요건은 1회는 무조건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한번 무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4년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6년 묶이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돼요. 요 기간 놓쳐버리면 6년 묶여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죠? 나 못 나가 하고 갱신 요건을 행사하겠죠? 1회 행사한 거죠? 이제 끝난 거야. 그럼 2년 보장되고 끝나는 거지. 2년 보장되고. 이 얘기는 언론에서도 안 떠들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법정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할 때 상당히 편하실 거다. 보통 강사진들이 부동산학 박사 경력에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부동산학 박사에 2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만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강사진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자 다시 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과거에는 그냥 2년 보장될 때는 2년 보장될 때는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묵시갱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거절의 통지나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울려주지 않으려면 나가라,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지 아무 수리 없이, 그러면 법정갱신됩니다. 법정갱신됩니다. 4년 묶이는 거죠. 4년.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려면 요 기간에 나가라고 해야 되죠. 갱신거절. 그래야 종료되잖아요. 2년 만에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잖아요. 과거. 요 꼭 챙겨야 되죠. 만약에 열흘 전에 나가라고, 열흘 전에? 그러면 세입자는 법정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됐을 때는 2년 주장해도 되고, 세입자는 3개월 만에 해지시키고 종료시킬 수도 있는 거죠. 과거 얘기였습니다. 과거 얘기. 현재는 갱신요구라는 제도가 생겼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이라는, 갱신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2년 보장되죠. 2년. 기본적으로 2년 보장된다. 근데 1개월,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 2개월로 또 바뀌지만 6개월, 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아무 수리 없이 지나왔다, 자동갱신된다. 2년 자동갱신되죠. 뭐 굳이 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아도 2년 보장되는 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임차인, 내 아들이 임차인이야, 결혼해서 임차인이야, 내 아들이 결혼해서 임차인이야. 그럼 아들한테, 야, 너 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마, 법정갱신을 기다려보자, 응? 법정갱신 기다려보자, 너 갱신 요구권 행사하지 마. 이건 딱 한 번 하는 권리거든. 한 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아껴두자. 근데 건물주가 열흘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 열흘 전에. 그럼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 있죠. 자동갱신 됐으니까. 아니, 요 기간에 나가라고 했어야지. 열흘 전에 나가라? 또는 아무 수리 없었다? 그럼 이렇게 4년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6년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껴뒀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되죠. 그럼 다시 2년이 되잖아요. 6년 묶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건물주, 임대인, 내 집이야, 내 주택이야.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돼요? 와, 6년 묶이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요 기간 나가라. 그러면 이래 행사할 수는, 나 못 나가, 갱신 요건 행사겠지. 그러면 딱 4년만 묶이면 되죠. 4년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 갱신 요건은 2년에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1회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시행 당시 이미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4년 이상, 2년 지났고, 자동갱신 2년 지났고, 요때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아껴뒀던 계약갱신 요건,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 6개월 행사해요. 그럼 6년은 6년.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개정법률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일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 내용입니다.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도 갱신 요건의 행사로 보는 거야? 에이, 별도 제도인데? 그렇지 않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나 갱신 요건이야? 이런 계약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 재계약, 재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묵시적 갱신,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에휴. 저는 지금까지 56년 살았냐 7년 살았냐, 제가 벌써 50대 이제 중후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50대 중후반인데 뭐 협회장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수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 선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면 성공한다. 내가 힘들 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10명한테 착하게 살았어요. 의리를 지켰어요. 기본적으로 밥은 무조건 삽니다. 저는 무조건 밥값 무조건 계산해야 돼. 성격이. 이건 탁월한 성격이고, 근데 10명한테 착하게 산다. 내가 힘들 때 한 명이 결정적인 도움을 줘요.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벌써 저희 부친께서 한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국가를 믿지 마라. 정부도 믿지 말고 사업할 때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마라. 경계를 해야 된다. 국가를 못 믿어? 그때는 몰랐는데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고 법률상 도움 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법상 제도상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착한 임대인 피본 거죠. 보시면 보통 공인중개사들은 2년짜리 계약서 씁니다. 지금도 2년짜리 계약서 쓰시잖아요. 근데 2년 뒤에 갱신요구권 이런 거 안 하고, 법정갱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재계약서를 쓰는 경우, 재계약서.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다시 2년. 이 재계약서를 쓰시면요, 갱신요건 행사하면 6년 묶입니다. 6년 묶인다. 연장계약서. 묵시의 갱신, 자동갱신 됐을 때도 6년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요때 갱신요건 행사하면 6년 묶이는 거잖아요. 요거를 실무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계약 2년이죠. 2년. 저 나갈게요.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건, 계약갱신 요건, 이 법정갱신이 아닙니다. 법정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 마음이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4년, 또는 요때 나가기로 했다. 말을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다시 6년.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은 연단위 5%, 그럼 연단위 5%라도 올려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건 좀 이따 볼 거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1시간에 대해서 잠시만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갱신요건 행사 시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즉 계약갱신요건 행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뭐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입니다. 입증. 문자는 이제 상대방의 수신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입증은 되지만 99% 입증이고 내가 본 거 아니다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 2개월로 바뀌지만 요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주택의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그러면 갱신 요건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2년이 지나고 만료가 되는 건데, 이때도 거절의 통지를 해줘야죠. 그러면 3개월 동안 뭐 자동 갱신되고 3개월 동안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고 3개월 만에 종료시키고,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을 또 막아줘야 되겠죠. 묵시의 갱신을. 아우, 이거 뭐 내용증명 우편을 2번씩이나 보내야 되니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사이는 확실하게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안 그런다고요? 뭐 내용증명 우편으로 안 보낸다고요? 그럼 법정갱신을 주장해요. 법정갱신. 그럼 2년 되고 갱신청권 1회 하나여 행사하시는 갱신청권, 갱신요건 행사하면 또 4년이 묶이게 되잖아요. 4년이. 또 2년 하니까 총 6년이 묶이게 되잖아요. 6년이. 내용증명 우편.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갱신 요건을 행사 못하는 경우, 갱신 요건을 행사 못하는 경우,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요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과거 전과냐? 누구도 얘기는 안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현재 진행형? 이건 즉시해지 사유입니다. 즉시해지. 그래서 전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 가령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을 했다. 주택을 본래 용도가 아닌 뭐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를 했다. 이런 경우 갱신 요건에 행사할 수 없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제공이 또 포인트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실제로 제공했다.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제공을 해야 돼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다. 여기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죠. 이거 법조문상 유무상 불문하는 거죠. 예컨대 뭐 처남한테 무단으로 사용케 했다든지 뭐 무단전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사실이 있다. 가령 임차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다든지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고,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주택의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해야죠. 공사 시기나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뤄진다. 이런 경우는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되고요. 언제쯤 공사한다. 언제에서 언제 사이에 몇 개월 동안 공사한다. 이런 걸 적으랍니다. 계약서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죠.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한다. 보시면 단독명의다. 남편이다. 네 명의로 돼 있다. 또는 부부 공동명의다.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존속이죠. 외가친과 합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존속에 해당되죠. 자녀도 비속이죠. 비속. 자녀도 비속. 근데 나는 부산에 직장에 있고 서울에 뭐 배우자가 들어가서 산다? 안 돼요. 배우자는 비속이나 뭐 존속도 아닙니다. 내 위도 아니고 내 아래도 아니라고요. 실제 거주한다. 이 조문상 그렇다고요. 조문상. 이 개정이 필요한 사례죠. 개정이. 장인 장모나 부인은 안 돼요. 참 이것도 참 희한한 거죠. 근데 공동명이다. 부부 공동명이라면 돼요. 존속 기준으로 존속, 비속. 존속 배우자의 이것도 이제 존속. 나를 기준으로 외할머니는 존속이지만 장모님은 존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법의 해석이고요. 이렇다는 거를 아시고,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임차인의 개정법의 취지와 계약갱신 요건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실거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시면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갑이 있고 우리 이제 임차인인데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전입신고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 요 사람이 야, 나 소유자인데 말이야. 내가 실거주 할 거거든. 또 나가. 근데 임차인이 갱신요구 거절 사유하면 기존의 임대인에게 갱신요건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 그러니까 단순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그냥 단순 매수인. 이 사람이 뭐 너 나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갑이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갱신 요건을 행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기존의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매수인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없다. 즉 주택의 매수인은 현 세입자의 4년 거주를 고려하고 매수해야 해요. 전에는 2년 거주 고려해서 2년 동안 살게 해줘야지 그러고 매수했잖아요. 지금은 4년 동안 살고 해줘야지 그걸 전제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매수인이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실거주,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실거주를 이유로 기간 내 갱신 거절을 해야 된다. 요게 또 뭐 국정감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엔 2년 거주를 보장시켜줘야지 하고 매수했는데 4년까지 이 사람은 주장할 수 있겠구나 고려하고 매수해라. 근데 2년만 거주시키고 갱신 거절하려면 미리 취득하든지 1개월 6개월 사이니까 갱신 요건 행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예컨대 요때 취득하든지 미리 그래야 된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로 현저히 입원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갱신요구권 행사 못하는데 가령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해? 무단으로? 원생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1호부터 8호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6조의 3. 임차인은 1항에 따른 계약 갱신 요건을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거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연 5%. 근데 조례로 또 줄여놓겠죠.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해지 통고 3개월 후 종료, 준용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뭐 4년을 살 수도 있고 나 나간다 하고 3개월 만에 종료시킬 수도 있고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규정한 거죠. 근데 상가 임차인은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해지 통과하고 3개월 만에 종료시킬 수 있죠. 근데 갱신 요구권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아니고 갱신 요구한 인간이 뭐 나간다고 하고 3개월 만에 종료시키는 건 그는 배신적 행위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정갱신 제도도 있고 동일. 근데 갱신 요구 후 갱신 요건 행사하고 해지 통과하고 3개월 만에 또 종료시킬 수 있네. 종료시킬 수 있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1항 8호 임대인 측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자기가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그 2년 갱신 요구에서 4년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요 기간 나 실거주할 거야 해놓고 제3자한테 임대한 거죠. 그러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데 이 3호는 실손해배상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고 1호와 2호를 보셔야 되는데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에 보증금이 있다면 환산 월차임, 전부 다 월세로 환산해버려요. 전환율은 4%인데 뭐 2.5%로 바뀐다고 하죠 또. 요거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얘기해요. 보증금 1억 원에 뭐 월세 100만 원 그러면 환산하면 연 400만 원인데 이게 2.5로 바뀌면 연 250이잖아요. 연 250. 그럼 달세 얼마 안 되잖아요. 달세 얼마 안 되니까 아싸리 이거 물어주고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거죠. 나 산다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원차임 간의 갭, 그 차액의 2년분 그 중에 큰 거를 청구하겠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 뭐 분당 판교 하여튼 좀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물어주고 차라리 더 올려받겠다 하고 나가라 하는 경우가 꽤 생길 겁니다. 결국은 비싼 지역은 계속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다. 그럼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정부는 갱신거절의 임차인이 쫓겨나간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서 임대인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지 또는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내용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람권이 있는 자를 확대하겠죠. 확정일자 등 열람권이 있는 자를 확대하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나가라, 공실로 비워뒀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했을 때 공실로 비워뒀어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뭐라고 했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 했어요. 근데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한다고 했잖아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하잖아요. 근데 제3자한테 임대한 게 아니라 아예 비워뒀다니까요. 비워뒀다. 공실로 비워뒀다.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냐 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과심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얼마 안 되겠지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5 법정 손해배상 책임 대상은 아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얼마 안 되겠지만,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주택의 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 기간 동안 비워뒀다.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사망했다.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다면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불법행위는 그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이게 750조의 요건인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법인이 직접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주택신축 법인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일시 임대를 놓는데 4년 묶일 수밖에 없어요. 법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자,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으나 나가라. 직접 거주할 거다. 근데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중간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는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뭐가 있을까?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했다.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 초과하는 7%, 10%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연단위 5%가 상한선이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재계약하면서.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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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2년. 근데 이때 재계약으로 조금 올리겠죠? 7% 올렸다. 그죠? 7% 올리고 다시 2년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갱신 요건 1회 행사 안 했잖아요. 1회 행사 안 했기 때문에 1회 행사한다면 6년 동안 볼게요. 6년. 다시 2년 연장돼서 총 6년. 그래서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나중에 갱신 요건 행사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계약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갱신육 청구권 행사 시 1회 행사한 거죠. 1회. 근데 이런 경우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5%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 및 같은 법 10조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 거부 시 5% 이내 범위라도 사실 현실이죠. 현실. 5% 올려줘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일까요? 그렇다. 안 주면 어떡할 거냐. 현행제도 하에서는 임대 내 전월세 상한 의무만 있을 뿐 임대료 협상 정렬에 따른 이유로 세입자를 퇴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기로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다른 조건을 모두 거부하더라도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무부 입장입니다. 이 경우 분쟁 조정 신청이 유일한 대안인데 임차인이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안이 나온다 쳐도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문자로 재계약하겠다는 연락만 전달한 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과 연락을 모두 끊는다면 이전 계약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되게 된다. 갱신 요구권의 행사의 취지로 보겠다는 거죠. 임대료 상한 5%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4년간 미등기 전세, 임대차 계약이 이어진다고 봐도 될 수준이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지 동의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이것도 계약이니까. 그래서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한 곤란하다. 다만 동의에 의해서 전환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이 된다. 보증금 전부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의 10%와 기준금리 요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이게 낮죠? 4%. 나중에 2.5% 바뀔 예정이고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전세 월세 전환 예시 5억을 갖다가 3억에 2억을 보증금 3억으로 줄이고 2억을 전환을 해버리죠. 그럼 2, 4, 8, 800만 원이죠. 연. 그럼 월 67만 원입니다. 요걸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